네, 저는 시티그룹에서 아시아 채권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는 정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04학번으로 입학을 해서요. 2010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해 도이치은행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돼서 7년 정도 도이치뱅크 싱가포르 지점에서 일을 했고요. 2017년도에 시티은행 홍콩 지점으로 와서 지금 2년째 아시아 채권 트레이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자산 규모가 한 2,000조 정도 되는 금융기관이고요. 미국에서는 4번째로 크고 전 세계에서는 13번째로 큰 금융기관입니다. 시티그룹 산하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부서는 FICC라는 부서고요. FICC는 채권, 외환, 원자재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시아 관련된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업무, 파생상품, 그다음에 기업 합병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비즈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성장에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주로 홍콩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도 홍콩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아시아 채권 시장에서 중국 외에 한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지역의 회사 채권, 회사채를 제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매매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blash라고 하는데 이제 buy low and sell high.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이제 매매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비즈니스 활동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가격이 낮고 높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그 투자 상품의 적정 가격이 있거든요. 그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일 때 매수를 하고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때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트레이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연구, 분석들, 상대적 분석이라든지 현금 흐름 분석이라든지 절대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하는 것도 사실은 트레이딩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도이치은행의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첫 3개월은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이힐드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트레이딩, 그다음에 구조 금융,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그렇게 다양한 부서를 로테이션 돌았었고요. 끝나고 나서 면담 후에 제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부서에 일하면 제가 잘할 수 있을지를 상의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부서를 배치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다양한 은행들이 벤치마킹 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내에서 제가 펀딩을 받습니다. 펀딩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제가 채권을 매수를 해놓거든요.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때 저희가 세일즈를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정 가격의 밑으로 내려갔는데 적정 가격으로 올 것 같으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라고 세일즈가 이제 추천을 해서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면서 평가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감수를 하고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다가 어느 순간에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세일즈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제 매수까지 이어지는 혹은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팔고 싶어 하신 채권을 저희가 매도를 할 때 제가 또 가격을 정해서 거래가 책정되는 그런 역할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헤드헌터 통해서 많이 이직을 하는 편이고요. 홍콩에 있는 팀장, 트레이딩 팀의 헤드와
뉴욕에 있는 글로벌 헤드, 그다음에 세일즈 헤드, 리서치 헤드 이런 분들과 화상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보거나 아니면 직접 홍콩에 제가 가서 인터뷰를 면담식으로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해서 보통 이직을 합니다. 이제 프로 운동선수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조인을 해서 도이치은행에 2017년까지의 실적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분들이 알려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질문할 때 다 하실대로 말을 해야 되고 프로 야구 선수들 막 팀 옮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6시에 보통 기상을 하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메일 확인.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어떠한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형성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블룸버그에 접속을 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미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보통 매매를 시작을 하고요. 12시 정도에는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세일즈와 리서치와 간단한 미팅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또 서로의 아이디어를 또 주고받고요.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는 다시 오후장에 돌입해서 오후에 매매를 하고 그리고 6시쯤 보통 마무리가 되면 뉴욕에 있는 트레이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콜을 또 해서 저희가 아시아에서 열심히 포지션 구축 이런 거를 넘기거든요. 넘겨서 뉴욕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수인계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도 해주고 그런 콜이 끝나고 이제 뭐 이메일 확인을 한다든지 제가 이제 해야 될 행정 업무를 마무리를 하고요. 퇴근길에 이제 보통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제 그런 반성의 시간을 보통 갖고요. 제가 9년간 일을 하면서 훌륭한 트레이더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크게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폴로업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시에 7시 반까지 출근해서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다음날을 준비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행력이 좀 빨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연구를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 아이디어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만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생각을 투자 대상에 반영을 해서 투자까지 이루어져야 그래야 진정한 또 트레이더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갖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3번째가 바로 그건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상품들, 투자 대상을 정말 내 자식인 양, 내 것인 양 거기 안에 빠져들어가면서 모니터링 한다면 확신을 찬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뉴스에 민감해야 됩니다. 네, 뉴스에 민감하고 정보에 민감하고요. 소위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거든요.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트레이딩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레이딩은 대부분 시장을 상대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덜 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스트레스는 덜 받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점은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달러의 채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사실 엄청난 피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레벨이 상당히 높은 직업이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미팅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맨날 앉아있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해외 외국계 은행에서 해외 채권 업무를 트레이딩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인은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D-Asset이라는 그 금융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시아 탑 10 트레이더에 제가 또 이름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어서 참 보람이 됩니다. 제가 또 시작을 싱가포르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일도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뭐 한 해 한 해 열심히 하고 성과를 조금씩 내면서 이제 지금 홍콩으로 또 GT뱅크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랑 되게 친하신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첫 2년은 참 좋은데 그 이후부터는 좀 단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홍콩은 첫 2년은 살기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 2년 이후에는 잘 적응하면서 살기 좋더라 라는 이제 말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집값이, 그러니까 렌트비가 좀 더 저렴합니다. 여타 물가는 싱가포르이 좀 더 비싼 것 같고요. 날씨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홍콩은 그래도 가을, 좀 늦가을 날씨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거의 4계절 다 더운 편이기 때문에 날씨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스스로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맞게 사실은 직업을 찾는 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세에 따르고 남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는 롱런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알면은, 적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직업입니다. 여러 직업들을 최대한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 직업에 계시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니까 좋은 커리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